경고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절망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숨겨진 힘에 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나는 그날 뉴욕 패션 위크에서 웃고 있었어.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절망이 있었지. 베네수엘라 출신 모델 마리아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베네수엘라의 무너진 경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위안 판정을 받은 어머니. 생존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한국으로의 국제 결혼. 그때는 몰랐어.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선택한 한국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수술비를 위해 한국 농촌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 그런데 3년 후 그녀는 세계적인 패션쇼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놓인 한국의 놀라운 힘,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클라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출신의 패션 모델이죠. 제가 모델 일을 시작한 건 완전한 우연이었어요.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한 에이전시의 스카우터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교사,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저와 남동생 루이스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저희 가족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마리아, 넌 정말 특별한 얼굴을 가졌어. 라틴 특유의 열정과 신비로움이 느껴져. 첫 촬영날 사진작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받기 시작했고 마이애미나 뉴욕의 작은 패션쇼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전업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생활비를 보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뉴욕의 한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걷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 현란한 음악, 그리고 셔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백스테이지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통은 절대 받지 않는데 루이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동생은 절대 이런 시간에 전화하지 않아요. 불길한 예감에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루이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위암이래.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해야 한대.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고 가족 중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암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대학병원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대.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베네수엘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죠. 마리아, 내 딸. 네가 왔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약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프신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얘야. 네가 뉴욕에서 일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죠. 저는 의사를 만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클라라 씨의 어머니는 진행성 위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수술과 함께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사립병원에 가야 했어요. 수술만 1만 달러 정도, 그리고 이후 치료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달러는 필요할 겁니다. 2만 달러.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고 루이스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비를 충당하고 있었죠. 제 모델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하셨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마저도 어려웠어요. 루이스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겠다고 했죠. 저는 모든 패션쇼와 촬영 일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일했던 에이전시였어요. 마리아, 다음 주 마이애미 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없으면 안 돼. 정말 죄송해요. 지금 가족 문제로.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기회는 계속 오지 않아. 너 같은 모델은 많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모델 일이 끊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였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SNS를 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제 친구 이사벨라의 포스팅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생활, 해시태그 서울, 해시태그 의료관광 마이너스 어제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고 의사들도 친절했대. 게다가 비용도 미국의 절반도 안 된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그 순간 머릿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즉시 이사벨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사, 어머니가 위암이야.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야.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어? 몇 분 후 이사벨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사벨라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이 정말 높아. 특히 암 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이지. 비용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해. 하지만 외국인이 그냥 와서 치료받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벨라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 뭐든지 말해봐. 지금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라면 뭐든 할 거야. 내가 아는 한 친구. 한국에서 국제결혼 중개를 하는 회사에서 일해. 한국 남자들 중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가 모델이니까 좋은 조건으로. 저는 이사벨라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한국?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사벨라는 자세한 정보와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벨라가 소개해준 한국국제결혼중개업체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리아 클라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모델이며 한국 남성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바꿔놓을지. 메일을 보내고 며칠 후 중개업체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통화에 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 저는 정선화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글로벌 하트의 대표예요. 화면 너머로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결혼 중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결혼을 지원하고 있어요. 클라라 씨, 왜 한국 남성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암 치료비 때문이라고? 그건 너무 계산적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최근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비용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 때문이기도 해요. 정선아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배경, 교육, 가족관계, 그리고 모델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선아 씨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어요. 클라라 씨, 프로필을 완성하기 위해 몇 가지 사진과 짧은 자기소개 영상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시면 보내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2주 후 정선아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라 씨,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현호 씨라는 분이 클라라 씨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이현호 씨요? 어떤 분인가요? 이현호 씨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36세 회사원이에요. 대학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했고 스페인어도 기초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답니다. 취미는 여행과 요리라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한국 남자라니. 어쩌면 의사소통이 조금은 수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프로필을 볼 수 있을까요? 정선아 씨는 이현호 씨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을 보내주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어요. 웃는 모습이 부드럽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현호 씨와 첫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이현호 씨는 긴장한 목소리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어요.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러자 이현호 씨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이요.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어요.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스페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는 영어와 간단한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진행되었고 이현호 씨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와 서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베네수엘라와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의 화상통화 후 이현호 씨는 조심스럽게 저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리아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 치료비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상황까지. 이현호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군요. 어머니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습니다. 이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만약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어머니의 치료를 한국에서 받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치료까지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너무 좋은 제안이라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려는 거죠? 이현호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제 어머니도 몇 년 전 암을 이겨내셨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마리아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외로웠어요. 일만 하다 보니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마리아 씨를 보고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현호 씨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가는 것, 그것도 결혼해서 간다는 건 큰 모험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루이스는 반대했어요. 언니, 너무 위험해. 전혀 모르는 나라,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만약 사귀면 어쩌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어머니의 시간이 많지 않아.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내 딸. 나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할 필요 없어.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예요. 이현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발전된 나라잖아요. 엄마의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현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씨. 생각해봤어요. 만약 정말로 어머니의 치료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도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몇 시간 후 이현호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기쁩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마리아 씨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준비, 그리고 결혼식 계획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현호 씨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초대장과 함께 치료비 일부를 미리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어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응급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이현호 씨는 한국에서 각각 법적 절차를 밟았죠. 정식 결혼식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될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도 전에 법적으로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 딸 조심해라. 뭐든 이상하게 느껴지면 바로 연락해라. 아빠가 어떻게든 너를 데리러 갈게. 루이스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언니, 꼭 연락해. 매일 메시지 보내줘. 가장 힘든 건 어머니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몸으로도 공항까지 오셨어요. 엄마,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이번엔 한국에서요. 더 좋은 병원에서 엄마가 건강을 되찾을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마리아, 내 딸.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항상 내 편이야. 희생이 아니에요, 엄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직접 만나본 적 없는 남편.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현호 씨가 보였어요. 사진보다 더 키가 크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리아 클라라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이현호 씨는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씨.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만났던 사람을 실제로 마주하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긴 여행 많이 피곤하셨죠? 먼저 집으로 가서 쉬어요. 이현호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차는 깨끗하고 정돈된 중형차였어요. 차에 타자 이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다 잘 정리됐나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네, 다행히 어머니는 응급치료로 상태가 좀 안정되셨어요. 정식 치료를 위한 준비도 다 마쳤고요. 이현호 씨가 보내주신 돈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차가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신기했어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 아니에요. 이현호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제 본가는 경상도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어요.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리아 씨가 오셨으니 일단은 본가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해요. 부모님도 계시고 마리아 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시골이라니.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고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부모님께서도 저를 받아주신다며? 물론이죠. 부모님께서는 마리아 씨를 만나길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을 벗어났고 점점 도시의 풍경이 전원지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산과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약 3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저 너머 마을에 살고 계세요. 차는 다시 한적한 도로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고 마침내 큰 대문을 가진 한옥 스타일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넓은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 부모님 댁이에요.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기는 맑고 깨끗했으며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현호 씨의 부모님이었어요. 두 분 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마리아 씨. 이현호 씨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했지요? 들어와서 쉬어요. 이현호 씨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이현호 씨의 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우리 현호랑 같이 쓸 방이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기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현호 씨는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빠르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분간 저는 옆방을 쓸게요. 마리아 씨가 편안해질 때까지요. 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짐을 풀고 조금 쉰 후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현호 씨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한국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긴 여행으로 배고프셨을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에 조금 당황했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에 놀라기도 했지만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이현호 씨가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병, 치료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까지.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의 따뜻한 눈빛에서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마리아 씨. 어머니께서 빨리 한국으로 오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서울의 대학병원들은 암 치료로 유명해요.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현호 씨. 그리고 부모님께도 감사드려요. 이현호 씨가 제 말을 번역해주자 이현호 씨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마리아.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그날 밤 낯선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온 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가능해질 거라는 희망, 그리고 이 따뜻한 가족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현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정말 친절해요. 걱정 말고 곧 엄마의 치료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별들 아래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날 밤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경상도의 작은 마을, 이현호 씨의 부모님 집에서. 방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심스레 방을 나섰어요. 주방에서는 이현호 씨의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어머님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 잤어요, 마리아? 서툰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잘 잤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아직 이곳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럼 오늘은 마을을 좀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요. 아침 식사 후 이현호 씨가 저를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생각보다 현대적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마트, 약국, 작은 병원, 그리고 카페까지. 이현호 씨는 각 장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 약국이에요. 혹시 필요한 약이 있으면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약사님도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아세요. 마을 주민들은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이현호 씨가 간단히 저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국인을 자주 보지 않아서 조금 신기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마을 둘러보기가 끝난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현호 씨가 제게 어머니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위암 치료로 유명해요. 이미 어머님의 의료 기록을 보내드렸고 의사들이 검토 중이에요. 다음 주에 베네수엘라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에요. 특히 암 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현호 씨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항공편 예약부터 병원 예약, 숙소 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이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어머니를 돌봤죠. 그래서 마리아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마음을.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호 씨의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함께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야채 썰어요. 어머님이 칼질을 보여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이현호 씨가 인근 대도시로 저를 데려가 한국어 책과 사전을 사주었어요. 또한 한국어 학습 앱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는 알아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이현호 씨는 매우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이현호 씨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어머니를 마중 나갔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리아, 내 딸.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현호 씨도 공손하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현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현호 씨. 저희 딸을 잘 돌봐주셔서요. 저희는 바로 서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의료진들은 모두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담당 의사 김민재 선생님은 영어가 유창했고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클라라 씨의 어머님은 3기 위암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많이 되지 않았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입원하게 되었고 일주일 후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이현호 씨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파트에 짐을 풀며 이현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님 수술 날까지 서울에 머물다 내려갈게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어머니의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현호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교수님은 위암 수술의 최고 전문가예요. 어머님 곧 건강해지실 거예요.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대부분 제거했고 주변 림프절 전이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마리아, 이곳은 정말 놀라워.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가 너무 친절해.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요. 곧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현호 씨도 매일 병문안을 왔고 과일과 영양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이현호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마리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아직은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현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나고 어머니는 퇴원해 아파트에서 회복 중이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의사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어요. 이현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경상도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서울에 와서 저희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이현호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현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지금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마리아 씨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과 결혼한다는 것이. 이현호 씨는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마리아 씨를 알아갈수록 이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자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 이현호 씨의 도움으로 취업 가능한 곳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모델 경험을 살려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더 배우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현호 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모델로서의 경력도 단절되고 한국어도 여전히 서툴렀으며 어머니의 치료비는 계속 늘어갔어요. 이현호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계속 의존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마리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머니의 치료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이건 제 어머니고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저도 뭔가 일을 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면요. 이현호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아파트에만 갇혀있는 생활이 답답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한 외국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글로벌 커넥션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상냥한 목소리의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네,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해요. 이 카페의 매니저예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베네수엘라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지영 씨는 제게 카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센터이기도 했어요. 한국어 수업, 문화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무료로 진행되니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저는 그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마침내 집 밖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바로 다음 수요일 수업에 등록했어요.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배우며 처음으로 한국에서 친구들도 만들게 되었어요. 특히 브라질 출신의 루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온 케이스였어요. 한국 생활 어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아직 많이 낯설어. 특히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야.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이현호 씨?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어머니의 치료도 도와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와, 운이 좋았네. 사랑하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 저는 아직 이현호 씨에 대한 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야. 루시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떤 부분은 결혼 후에 사랑이 자라기도 해.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그 대화 이후 저는 이현호 씨에 대한 제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감사함일까요?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흔들리던 중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마리아, 여기가 너무 아파. 어머니는 복부를 가리키며 신음했어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장폐색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현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현호 씨, 어머니가 다시 입원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주말에 오시면 돼요.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필요할 때잖아요. 바로 출발할게요. 이현호 씨는 그날 밤 서울에 도착해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와 어머니를 반겨주었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저는 의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전달했고 이현호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직접 만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걱정 마세요. 클라라 씨 어머니는 회복 중이세요. 이런 부작용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암 자체는 잘 치료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이현호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현호 씨, 정말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진지한 톤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마리아 씨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마리아 씨를 아내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두르지는 않을게요. 마리아 씨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현호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저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현호 씨. 저도 당신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삶, 모델로서의 꿈,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현실까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 저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바빴어요. 이현호 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글로벌 커넥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취업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지만 당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이라면 스페인어 교사나 번역가로 일할 수 있고 모델 경험을 살려 패션 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워크샵 후 지영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사실은 제 친구가 외국인 모델을 찾고 있어요. 작은 뷰티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인데 라틴계 모델이 필요하대요.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모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니. 정말요? 물론 관심 있어요.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팅이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이현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현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델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요? 어떤 일이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이현호 씨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 경상도에 내려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 경상도에 있는 이현호 씨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네요. 하지만 지금도 저희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현호 씨는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만 서울에 오시고. 이현호 씨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곧 경상도 본사로 완전히 발령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럼 마리아 씨와 함께 경상도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상도로요? 하지만 어머니의 치료는 서울에서 계속 받아야 해요. 어머님 치료가 끝나면요. 의사들 말로는 앞으로 6개월 정도면 치료가 끝날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화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모델로 일할 기회에 설레었는데 이현호 씨는 저희의 미래를 경상도에서 그리고 있었어요. 이현호 씨,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모델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마리아 씨의 꿈을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로서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부. 맞아요. 법적으로는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그 역할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현호 씨.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저는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날 밤 이현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혼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이현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의 꿈과 그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는 지영 씨의 친구 박지수 씨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루나뷰티라는 신생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였어요. 마리아 씨, 정말 반가워요. 지영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박 씨. 저희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 특히 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계 모델이 필요했죠. 마리아 씨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정확히 저희가 찾던 이미지예요. 미팅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온라인 화보와 짧은 홍보 영상 촬영을 제안했고 조건도 좋았어요. 게다가 촬영은 주로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라 이현호 씨가 서울에 올 때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마리아 씨? 관심 있으시겠어요? 네, 정말 좋은 기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이현호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그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조건이 괜찮은가요? 네,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촬영은 주로 주말에 한대요. 이현호 씨가 서울에 오실 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은요? 대화는 다시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현호 씨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현호 씨, 이 일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이현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마리아 씨가 행복하다면 저도 지지할게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적 차이, 기대의 차이, 그리고 아직은 깊지 않은 관계. 이 모든 것이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현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경상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떠나는 그를 배웅하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마리아 씨도 몸 조심하고 어머님 잘 돌봐드려요.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이현호 씨가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결혼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현호 씨와 저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현호 씨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 글로벌 커넥션에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또한 루나뷰티와의 첫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도 점차 좋아지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여전히 힘들어 하셨지만 암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내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한국 의사들은 정말 대단해. 네, 엄마. 곧 완전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글로벌 커넥션에서 한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워크샵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시댁과의 관계도 어려웠죠. 필리핀 출신의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한국 남자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아내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우리 문화와 다를 수 있죠. 태국 출신의 수완이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기대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요. 그들의 조언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현호 씨와의 갈등도 어쩌면 문화적 차이에서 온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현호 씨는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워크샵 후 지영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저희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씨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에 새로 온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활동이에요. 어떤 활동인가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지원까지. 마리아 씨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돕는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네,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주 2회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을 위한 번역,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그리고 때로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까지. 이 활동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제 위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현호 씨가 서울에 왔을 때 저는 이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네요, 마리아 씨.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 항상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됐어요. 이현호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실은 저도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이현호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경상도 본사로의 발령이 확정됐어요. 다음 달부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현호 씨의 서울 마이너스 경상도 왕복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그럼 앞으로는 서울에 자주 오기 어렵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현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어머님의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혹시 마리아 씨도 경상도로 내려오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 집도 있고. 또다시 그 주제였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현호 씨. 저는 지금 서울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루나뷰티와의 계약도 있고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어머니의 치료도 아직 몇 개월은 더 필요해요. 이현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그렇죠. 너무 서두르는 건가요? 하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부부로서요. 진짜 부부.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아직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감정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현호 씨. 저희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라요.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현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저는 마리아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아내로, 인생의 동반자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이현호 씨를 좋아했지만 그건 감사함과 존경심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현호 씨, 저도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제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현호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마리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현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언젠가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아직 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루나 뷰티와의 첫 촬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델 일이라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촬영장에 도착하자 여러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 드디어 만나네요. 박지수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마치고 의상을 입은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모델로서의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정체성,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촬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촬영 감독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프로페셔널 같아요. 저는 프로예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촬영이 끝난 후 박지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훌륭했어요. 사진도 영상도 기대 이상이에요. 사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저희가 곧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 예정인데 거기서 마리아 씨가 모델로 무대에 서주셨으면 해요. 라이브 퍼포먼스로요. 라이브 퍼포먼스요? 네, 간단한 워킹과 포즈만 하시면 돼요. 저희 브랜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조하는 컨셉이거든요. 저는 그 제안에 기뻤습니다. 실제 관객 앞에서 무대에 선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엄마, 오늘 촬영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라이브 무대에도 서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축하해, 마리아. 네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계셔서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사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내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몇 달만 더 지나면 큰 고비는 넘길 거라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베네수엘라로요? 하지만 엄마,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한국에 계셔야. 물론 치료가 끝나면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후에 말이야. 넌 여기 남아서 내 새 삶을 살아야 해.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거예요. 치료가 끝나면 저도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리아, 넌 나 때문에 많은 희생을 했어. 하지만 이제 넌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잖니? 다시 모델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현호라는 좋은 사람도 있고 엄마,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이곳이 내게 행복을 준다면 여기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현호 씨와 진정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브랜드 론칭 행사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마친 후 의상을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후에 무대에 오르세요. 스태프가 알려주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루나 뷰티의 글로벌 모델 마리아 클라라의 무대입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저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관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워킹을 시작했습니다. 각 포즈에서 잠시 멈추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표현했어요. 무대 위에서 저는 모든 걱정과 고민을 잊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만 집중했어요.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박지수 씨가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모두가 당신에게 감탄했어요.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후 저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루나 뷰티의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덕분에 다른 브랜드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패션쇼와 화보 촬영, 그리고 간단한 CF까지. 비록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 모델 업계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커넥션에서의 멘토링 활동도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고 그들에게 한국 생활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여전히 피곤해하셨지만 암세포는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2-3개월만 더 치료를 받으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현호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 왔고 저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어요. 영화를 보거나 한강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요리를 함께하는 등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마리아 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한국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현호 씨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어떤 요리인가요? 김치찌개예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저는 이현호 씨의 지도에 따라 김치를 썰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현호 씨. 대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어머니께 요리를 많이 배웠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완성된 김치찌개는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현호 씨,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이제 당신을 이현호 씨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현호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현호. 아니, 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마리아. 저도 당신을 마리아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래주세요. 현호.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 관계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더 친근하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계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 열도 있는 것 같고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바로 병원에 연락했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클라라 씨, 어머님이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담당의가 설명했습니다. 위험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할게요. 저는 현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현호, 엄마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지금 바로 출발할게. 마리아, 걱정하지 마. 곧 갈게.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아지세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몇 시간 후 현호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어떻게 지내? 어머님 상태는? 아직 중환자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심각하대. 현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이겨낼 거야, 마리아. 어머님은 강한 분이셔. 밤새 저희는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담당의가 나왔어요.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일시 중단하고 어머니의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마리아, 미안해. 내가 또 너에게 부담을 주고 있구나.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엄마를 돕기 위해서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머니가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패션쇼 리허설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씨, 어머님이 다시 열이 오르셨어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실은 오늘 행사에 여러 패션 관계자들도 와 있었어요. 몇몇 분이 마리아 씨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델로서의 경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 씨?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네, 저예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K스타 모델 에이전시의 디렉터예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연락주세요. 마리아 씨와 같은 글로벌 감각을 가진 모델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모델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현호 씨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이현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현호 씨,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마리아 씨의 첫 무대를 보고 싶었거든요. 무대를 보셨어요? 네, 맨 뒷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리아 씨가 빛나는 모습을 보니 왜 모델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현호 씨는 제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러 서울까지 왔던 거예요. 고마워요, 이현호 씨.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해해 주시다니. 이현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리아 씨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서울과 경상도 사이의 거리가 문제라면 어쩌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리아 씨는 서울에서 모델 일을 계속하고 저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현호 씨가 이렇게까지 저의 꿈을 존중해 줄 줄은 몰랐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마리아 씨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히 함께할 날도 오겠죠?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서로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갈 때요. 그날 밤 저는 이현호 씨에 대한 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사함이나 존경심을 넘어서 더 깊은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직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태준 디렉터에게 연락했고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K스타 모델 에이전시는 한국의 중견 모델 에이전시로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씨의 이국적인 매력은 한국 시장에서 분명 강점이 될 겁니다. 김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지금 마리아 씨 같은 모델이 필요해요. 에이전시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정규 계약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시작은 작지만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 씨? 관심 있으신가요?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제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현호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마리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엄마, 치료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실 건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아직 확실하지 않아. 베네수엘라의 상황도 좋지 않고,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아. 혹시 가능하다면 한국에 더 머물고 싶기도 해. 정말요? 그럼 저와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 하지만 그건 나중에 결정하자. 지금은 내 새로운 기회에 집중해. 이현호 씨에게도 에이전시와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요, 마리아 씨. 정말 기쁩니다. 이현호 씨 덕분이에요.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죠. 마리아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현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저희 관계에 있어서는 큰 발전이었어요. 이현호 씨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마리아 씨. 천천히요. 저는 리허설을 중단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계속되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결국 패션쇼 직전에 저는 참여를 취소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디렉터님. 어머니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이해해요, 마리아 씨.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면 다른 모델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번 쇼는 중요한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한국에서의 모델 경력에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모델로서의 꿈, 현호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염에도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마리아, 그런 얼굴 하지 마. 나는 괜찮아. 어머니가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앞으로는 촬영이나 행사도 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내 일은 내 일대로 해야지. 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작은 촬영이나 근거리에서의 일만 선택적으로 받기로 했죠. 김 디렉터에게 이런 결정을 알렸습니다. 김 디렉터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나 장시간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김 디렉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리아 씨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모델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기회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다시 시작한 모델 경력인데 이렇게 주춤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호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마리아, 내 결정이 맞아. 어머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면 다시 모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어머님이 우선이야. 고마워, 현호. 이해해줘서. 나도 내 어머니라면 똑같이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자주 서울에 올라올게. 회사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어. 현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커넥션에서의 멘토링 활동도 지속했어요. 비록 모델 활동은 줄었지만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일은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멘토링 세션에서 한 필리핀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한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나요? 저는 가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체성. 저는 한국에 와서 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점점 잃어가고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때로는 제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인지 한국의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균형을 찾는 거예요. 제 대답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균형. 그것이 제가 찾아야 할 답이었어요. 세션 후 저는 오랜만에 혼자서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강을 따라 걸으며 지난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한국어도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배웠고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호라는 사람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마리아도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고향의 음악을 들을 때면 가슴이 뛰었고 스페인어를 말할 때면 더 자연스럽게 감정이 표현되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했죠.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베네수엘라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 집에 돌아와 보니 현호가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이 아닌데도 서울에 와 있었어요. 현호, 오늘 올 줄 몰랐어. 회사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바로 올라왔어.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었거든. 어머니는 현호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호가 중간중간 설명해 주어 재미있게 보고 계셨어요. 마리아,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 한국 드라마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어머니와 현호가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그날 밤 현호와 저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호, 질문이 있어. 뭐든지 물어봐.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계약 결혼의 상대자? 아니면? 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마리아, 난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됐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강인함과 따뜻함, 모든 것을.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인지야. 그리고 난 그런 너를 사랑해. 저는 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나도 현호를 많이 생각해. 아직 사랑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감정이 자라고 있어. 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마리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현호에게 제 첫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간이었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더 이상 의무감이나 감사함이 아닌 진심으로 그를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씨 어머님, 최근 검사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면역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한개월 후에는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엄마가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아직 조심해야 하지만 진전이 매우 좋습니다. 클라라 씨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현호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축하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어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기뻐했어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마리아, 현호. 너희 두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엄마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특히 현호, 내가 우리를 도와준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현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면서 저는 조금씩 모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 디렉터가 연락해왔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새 프로젝트를 수락했어요. 마리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마리아 씨를 모델로 기용하고 싶어 해요. 글로벌 라인의 얼굴로요. 정말인가요? 너무 기쁘네요. 네, 마리아 씨의 독특한 매력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드디어 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모델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촬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서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었어요. 스태프들도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려는 모습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칭찬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촬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클라이언트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고 모델 일도 잘 풀리고 그리고 현호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붙들고 울고 계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 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에 계셔. 상태가 좋지 않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필 이때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현호에게 바로 연락했고 그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마리아, 베네수엘라로 가야 할 것 같아. 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치료는 어머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잖아. 짧게라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마리아, 넌 가봐야 해. 내 아버지는 널 정말 사랑하셨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제 괜찮아. 결국 저는 베네수엘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현호는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고마워, 현호.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당연한 일이야, 마리아. 넌 이제 내 가족이니까. 베네수엘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이제까지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한국행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어 있었어요. 현호, 새로운 친구들, 모델로서의 경력, 그리고 글로벌 커넥션에서의 활동까지. 한국에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베네수엘라의 마리아와 한국의 마리아,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문화 모두가 제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 준비됐어? 현호가 아침에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제가 여행 가방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비행기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네. 혹시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지, 뭔데? 공항 가기 전에 한 곳만 들르자. 현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처음으로 진정한 데이트를 했던 장소였어요. 강가에 서서 현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리아, 우리의 시작은 특별했어. 계약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리 잡았어. 네가 베네수엘라에서 돌아오면 우리 정말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자. 이번엔 사랑으로.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현호, 이건 내 어머니의 반지야. 어머니께서 우리의 진짜 결혼을 위해 주신 거야. 저는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현호. 돌아오면 진짜 부부가 되자. 사랑으로. 현호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저희는 강가에서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현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원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현호,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가족들. 돌아와, 마리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꼭 돌아올게, 현호.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니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이 낯설었던 나라가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꼭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향인데도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루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스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루이스, 많이 컸네. 아버지는 어떠셔? 루이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위험해. 하지만 의사들은 희망이 있다고 해.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베네수엘라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있던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 현호라는 사람도 만났고 모델 일도 다시 시작했어. 행복해 보이네. 그게 중요한 거지.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항상 강하고 듬직했던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여러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셨고 저를 보자 약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리아. 내 딸. 왔구나. 네, 아빠.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네, 어머니는? 건강해? 네,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이구나. 네, 어머니가 건강하다니. 담당 의사를 만나보니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장마비 후 합병증이 생겨 회복이 더디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의사의 말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루이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어린 시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루이스가 잘 관리해 놓았더군요. 네가 돌아올까 봐 그대로 두었어. 루이스가 설명했어요. 방 안에는 제 청소년기 사진들과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모델 잡지에 사진을 오려 붙인 벽, 꿈을 적어놓은 노트, 그리고 가족 사진들. 지난날의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현호와의 약속, 그리고 지금 아픈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의료 기록과 치료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호가 한국에서 의료 정보를 조사해준 덕분에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루이스, 아버지께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한국에서. 어머니의 치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너무 커. 아버지도 한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다면? 루이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 비용도 그렇고 아버지 상태도 그렇고. 내가 알아볼게. 현호에게 물어보고 가능성을 찾아볼 거야. 그날 저녁 현호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마리아. 하지만 알아볼게. 의료 관광 비자나 인도주의적 치료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 고마워, 현호. 당신이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했을지.
마리아, 우리는 가족이야. 내 가족은 내 가족이기도 해. 통화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라카스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이 도시, 하지만 지금은 불안정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곳. 제 가족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 현호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계약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호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도 좋아요. 아버지는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빠, 제가 한국에서 알아봤는데 아빠도 한국으로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어떨까 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현호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요. 어머니도 그곳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리아, 너의 배려 고맙지만 난 여기 베네수엘라에 남을 거야. 이곳이 내 고향이고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 나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결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여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내 마음은 정했다, 마리아. 하지만 내 어머니, 그리고 너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 어머니는 한국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있고 너도 그곳에서 새 삶을 찾았잖니. 그곳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한국에 남으라고 하시다니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단다. 내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내게는 가장 중요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음이 터졌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저는 오랜만에 베네수엘라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소리와 냄새.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거리는 더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 지쳐 보였습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도시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옛 친구 마르코를 만났을 때 그의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자리는 거의 없고 있어도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어.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마르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아. 너는 운이 좋았어, 마리아.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행이 이제는 저와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루이스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이스, 너의 꿈은 뭐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루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마치고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여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 한국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고 장학금 기회도 있어. 현호가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루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야.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도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나도 그곳에서 살게 될 테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 남고 싶어 하셔. 그건 존중해야 해. 하지만 우리가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현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 베네수엘라의 상황, 그리고 루이스의 가능성까지. 현호,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걸까? 루이스까지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니. 마리아, 전혀 그렇지 않아.
루이스는 내 동생이고 이제 내 가족이기도 해. 내가 알아볼게. 한국 대학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정보를 찾아볼게. 고마워, 현호.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담당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현재로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관리와 고품질 약물이 필요해요. 문제는 그런 약들이 베네수엘라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해요. 저는 곧바로 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현호, 아버지께 필요한 약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을까? 여기서는 구하기 어렵대. 물론이지. 약 이름과 용량을 알려줘. 내가 알아볼게. 현호의 도움으로 저희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약을 한국에서 구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루이스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리아, 내 딸. 난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이 땅이 내게는 가장 편한 곳이야. 하지만 너와 내 어머니 그리고 루이스는 다르지. 너희에겐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아빠 없이는. 걱정 마라. 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난 기쁘단다. 가끔 날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일부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했어요. 약속할게요, 아빠. 자주 방문할게요. 그리고 루이스가 대학을 마치면 그때는 아빠도 한국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은 네가 행복한 삶을,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렴.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루이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아빠. 건강하셔야 해요.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내 딸. 그리고 그 사람. 현호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루이스, 모든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 곧 한국에서 보자. 제가 동생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언니. 그동안 아버지 잘 돌볼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고향, 제 뿌리가 있는 이 나라.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생겼어요. 한국,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루이스, 그리고 저.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을 놓았습니다. 한강에서 현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베네수엘라의 마리아와 한국의 마리아, 두 세계에 속한 저. 그리고 두 세계 모두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도착장을 빠져나오자 현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마리아. 현호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현호, 보고 싶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 일어나셨네요. 상태가 어때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마리아. 내 아버지는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그리고 루이스도 곧 한국에 올 거예요. 대학 공부를 위해서요.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루이스도 여기 오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어땠어?
현호가 물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이 더 이해되더라고. 자기 고향에 남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내 아버지는 강한 분이셔. 분명히 잘 이겨내실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도울 거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한 약도 보내고. 현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할 거야. 아파트에 도착하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꽃과 촛불, 그리고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까지. 이건 뭐야, 현호? 작은 환영 파티야. 네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싶었어.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음식과 베네수엘라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레파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 엠파나다, 그리고 한국의 불고기와 김치까지.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베네수엘라 음식을?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았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 저는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현호는 항상 저의 마음을 읽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고마워, 현호. 정말 특별한 순간이야. 저희는 함께 식사하며 베네수엘라에서의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가벼운 산책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현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고 했고,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져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현호는 한 가지 더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마리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나도 그래, 현호.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서울로 이직할 거야.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지만 경상도에 있는 본사 일은 서울지사로 옮기게 됐어. 약간의 역할 변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현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도 경상도로 갈 수 있어. 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마리아. 내 모델 일은 서울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의 치료도 서울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현호의 희생과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고마워, 현호.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마리아.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야. 저희는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호가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베네수엘라에서 돌아온 후 저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호의 서울 이직, 어머니의 건강 회복, 그리고 루이스의 한국 유학 준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저와 현호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법적인 부부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게 어떨까? 결혼식? 하지만 우린 이미 법적으로는. 그건 서류상의 결혼이었잖아. 이번엔 진짜 마음을 담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급하게 진행되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고 그것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좋아, 현호. 정말 멋진 생각이야. 작게라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자. 결혼식 준비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현호의 부모님, 저의 어머니,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건강 때문에 오실 수 없었지만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를 때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어요. 마리아, 이 드레스가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이야.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건강을 위해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됐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난 내가 행복하다는 게 가장 기뻐. 그리고 현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엄마. 현호는 제게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루이스의 한국 유학 소식도 좋게 풀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학생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루이스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기대돼.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루이스가 영상통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루이스, 정말 축하해. 너도 곧 이곳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셔. 나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 아버지께서도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글로벌 커넥션의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 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마리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내일의 결혼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현호와 함께하는 삶, 두 문화를 아우르는 삶,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과 베네수엘라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입장한 후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현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전통 한복 요소도 가미되어 있었어요. 현호의 부모님, 저의 어머니,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서약을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의 만남은 특별했어. 처음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 이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하나의 가족으로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 현호,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계약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배려와 사랑은 내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해요. 두 나라, 두 문화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의 사랑, 하나의 가족이 될 거예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저희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음식과 베네수엘라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고 두 나라의 음악이 번갈아 연주되었어요. 현호와 저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첫 댄스를 추었습니다. 살사 리듬에 맞춰 시작해서 한국 전통 음악으로 마무리하는 특별한 안무였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저희의 춤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리셉션 중간에 화상통화로 아버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버지는 루이스와 함께 저희의 결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 내 딸. 너무 아름답구나. 현호 군,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화면 너머로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마리아를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현호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루이스, 곧 너도 이곳에 오겠구나. 기대하고 있을게. 제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응, 언니. 정말 축하해. 두 분 정말 잘 어울려. 화상통화가 끝난 후 현호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는데 어머님과 아버님 덕분에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현호는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저희는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현호가 물었습니다. 모델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외국인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싶어.
특히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멋진 계획이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할게. 현호, 당신은 어때? 앞으로의 꿈이 있어? 현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직장에서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꿈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도 가지면 좋겠어. 아이. 그 생각은 저에게 새로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좋을 것 같아. 한국과 베네수엘라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야. 마치 너처럼.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저희는 섬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부부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호는 서울지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모델 활동과 함께 글로벌 커넥션에서의 멘토링 활동을 확대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출신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어느 날 김 디렉터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씨, 큰 기회가 있어요. 대형 패션 브랜드에서 글로벌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 당신을 주요 모델로 기용하고 싶어 해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캠페인이에요.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큰 기회네요. 네, 당신의 독특한 매력과 이중 문화적 배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팅을 잡아볼까요? 그렇게 저는 대형 글로벌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촬영은 한국과 남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었고 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베네수엘라를 다시 방문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현호가 보내준 약들과 지속적인 치료 덕분에 아버지는 이전보다 건강해 보이셨어요. 마리아, 넌 정말 달라졌구나.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 젊은이. 현호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네, 아빠. 현호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루이스도 곧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알고 있단다. 루이스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모든 가족이 한 곳에 있을 수는 없지만 저희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두 세계를 잇는 여성 마리아 클라라의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한국으로의 계약 결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는지까지.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가 동화 같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사명을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커넥션의 지영 씨와 함께 저는 두 세계 사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 포함했어요. 마리아, 내 경험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거야. 너는 살아있는 증거니까.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찾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마리아 씨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필리핀 출신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루이스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또 다른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신선한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다고 했어요. 언니, 여기 정말 대단해. 기술도 발전됐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그렇지? 처음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해. 너도 곧 적응할 거야. 루이스는 대학 기숙사에 살게 되었지만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현호는 루이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루이스도 현호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어요. 마리아, 너의 가족은 정말 특별해. 루이스는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야. 현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루이스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정말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저희 가족은 조금씩 한국에서의 새 삶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계셨지만 정기적인 화상통화와 방문을 통해 연결을 유지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도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날 현호와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현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현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마리아? 우리 부모가 될 거야. 내가 임신했어. 현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마리아, 이건 정말 최고의 소식이야. 언제 알게 된 거야? 어제 확인했어. 아직 초기 단계라 조심해야 해. 물론이지. 우리 아이. 상상이 안 돼. 너무 행복해, 마리아. 그날 밤 현호와 저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가르치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야. 한국과 베네수엘라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 현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사랑의 결실이지. 다음 날 저희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호의 부모님, 저의 어머니, 루이스, 그리고 화상통화로 아버지까지. 모두가 저희의 소식에 기뻐해 주었어요. 마리아,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내 손주. 생각만 해도 설레는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모델 활동은 잠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두 세계 사이 프로그램에 더 집중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육아와 교육에 관한 세션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몇 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저희는 딸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구나. 너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딸이겠지. 현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으면 좋겠어. 한국 이름과 베네수엘라 이름 두 가지를 함께. 저희는 오랜 논의 끝에 이소피아리 소피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이성씨와 베네수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피아라는 이름의 조합이었어요. 그 이름은 저희 딸의 이중 문화 정체성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주변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호의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해 저를 돌봐주셨고 어머니는 베네수엘라 전통에 따른 임산부 케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글로벌 커넥션의 친구들은 다문화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출산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행, 낯선 문화와 언어의 벽, 현호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고 현호는 휴가를 내고 저를 24시간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현호, 난 준비됐어. 우리 딸을 만날 준비가 됐어. 나도 그래, 마리아.
우리 함께 할 거야, 끝까지. 10시간의 진통 끝에 이소피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호도 감격에 겨워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안녕, 소피아. 우리 딸.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이소피아는 현호의 눈과 제 피부색을 닮았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그녀는 앞으로 한국과 베네수엘라 두 세계의 가치와 전통을 모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사랑의 결실로서 소피아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소피아의 탄생은 저희 가족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과거와 현재, 베네수엘라와 한국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이 글을 마치며 돌아봅니다. 2년 전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단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을 찾고 꿈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린 결정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호, 소피아,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저는 앞으로도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행복과 감사를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여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모든 도전은 성장의 기회이고 모든 만남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우리 모두는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의 삶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